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전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어제 CPI 지수가 나왔는데, CPI 지수 보면은 코어 CPI가 기대치보다, 뭐 지금 기대치만큼 나왔고 0.1포인트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 코어 CPI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0.1 올랐고, 지난달보다 기대치만큼 나왔고, 전달보다는 0.1포인트 낮춰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냥 CPI는 뭐 6%였던 게 5%로 떨어졌으니까 기대치보다도 적게 나왔고 5.2였는데 5%였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잡히고 있다라고, 여기 뭐 0.1포인트,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올린 거를 집중 뭐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큰 의미, 물가는 이제 진정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요거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자료 중에 우리가 이제 UIG라고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은행 전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보는 지표가 있는데, 이 코어 CPI고 UIG 풀셋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보시면 UIG 풀셋이 이 추세가 먼저 움직이고, 여기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코어 CPI가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얘가 이제 UIG 풀셋, 이 여기 보면 파란색이라고, 하늘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얘가 지금 선행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UIG 풀셋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와 있고, 여기서 지금 코어 CPI가 살짝 들렸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노이즈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로 놓고 보면 이 노이즈일 것이다. 그래서 살짝 뭐 0.1% 전년 동기 대비 살짝 들렸는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추세를 보면 요거 데이터가, 요게 이제 요 파란색 실선, 요게 S&P 500 지수고, 여기 있는 주황색, 노란색, 요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거든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최근 S&P 500 지수보다 강도가 센 편입니다. 몇 가지 기술적 지표를 놓고 보면 아직 추세가, S&P 500 지수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CPI가 이렇게 크게 타격을 안 받은 걸 보면, 괜찮은 것 같은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경제가 계속 잘 갈 거니 말 거니 막 논쟁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있는데, 어제도 그랬지만 지금 경제 시스템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걸 하나씩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오늘도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미국의 그 건축 지출이에요. 건설 지출인데, 파란색이 전체거든요. 근데 전체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다 약간 강도만 줄었습니다. 약간 꺾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요 그 전체하고 붙어 있는 요 보라색, 요게 상업부동산 지출이에요. 꺾이는 강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요 연두색 요게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지출이죠. 미국의 그 건설 지출 중에 거의 50%가 이 주택 부분에서 감당하거든요. 주택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상업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을 받으면서 건설 지출이 좀 줄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 이외에 다른 이제 상업 이외에 뭐 공장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런 건축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밀리고 있는데 상승 강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 지출 쪽도 조금씩 균열이 나고 있다. 상업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주택에서 분열이 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미국의 그 상업부동산 관련된 건 하락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유로 지역에서도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게 상업부동산 지수거든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BIS의 데이터입니다. BIS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보시면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지수가. 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 지역도 부동산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건 실질 그 거주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에요. 실질 주택 가격.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주택 가격이죠.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여기 주요 국가들 메이저 선진국 전체 다 경제로 놓고 보면 제로점에 근접하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감소세로 들어가려고 전체 누계로 보면 선진국 다. 미국은 이미 제로에 붙었고, 이머징 섹터도 제로 밑으로 내려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은 쭉 더 빠져 있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실질 가격, 주택 가격을 보면, 실질 주택 가격 전년 동기 증감률을 보면 전부 다 아랫방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주택시장이 식어가고 있다. 이미 이제 이거 이전에 이미 주식시장은 먼저 식어가기 시작했고 가격 자체가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걸 가격으로 인덱스로 보면 가격 자체가 이게 가격으로 보는 거거든요. 가격 자체는 상승 구도에서 살짝씩 꺾여서 움직이는 게 전반적인 패턴이고 주가는 이미 여기 2022년도 상반기에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산 가격은 원자재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나 이런 건 작년도 이제 초반부터 추세를 꺾어서 가격이 깨지기 시작했고 주택은 그 뒤여서 지금 뒤따라 내려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에 지출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일들이 부동산 쪽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은행이 파산한 사례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연방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미국의 파산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걸 보면 이 파산 신청을 하는 숫자들이 작년 22년도에 36,0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42,000건 3월 달에 여기 보시면 얘가 작년 파산 건수고요. 이 빨간 게 올해 파산 건수거든요. 1월, 2월, 3월인데 파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뭐 전년 동기 대비 폭도 커지고 있는데 이 추세 이제 다음번에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더 심각한 상황이겠죠. 이 계절적 요인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여하튼 은행 파산 건도 생겼지만 기업이나 개인의 파산 건수도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요거는 대출 수요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거를 기준입니다. 대출 기준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고 미국이 요거는 대출 수요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대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 4분기까지 보면 대출 기준이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이게 실제거든요. 추세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요거는 기대치예요. 기대치. 줄일 거라고 하면 기대치지 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하고 수요 보면 수요가 급락하고 있죠. 수요가 급락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대출 기준은 강화하고 수요를 줄이듯이 유럽도 대출 기준 강화되고 있고 수요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균열이 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 팽창이 되고 있는 신용 시스템, 은행에서 가계기업으로 신용 팽창이 만들어지는데 경기 사이클에서 그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 신용 섹터가 좀 약간 붕괴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산 시장 중에서 주식 가격은 이미 깨졌다가 이거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작년 대비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확장 면에서 계속 올라갔던 거에 비해 깨져 있죠. 원자재 가격 깨져 있죠. 그다음에 주택 가격하고 상업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도 깨졌어요. 일정 부분. 지금 이제 큰 틀로 놓고 보면 경제 시스템 내에서 아직 고용 부분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부분이 잘 버티고 있긴 하거든요. 가동률 떨어지고 있고 생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건 글로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PMI 지수를 놓고 보면 서비스업 지수는 버티고 있는데 제조업은 깨졌잖아요. 그 서비스업 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지수 그러니까 미국은 그 가계 소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 영역이 아직 버티고 있는 것 때문에 고용 부분이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부분이 다른 영역이 다 깨지고 있는데 계속 버틸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롤링 리세션이라고 말하는 점진적으로 균열이 계속 사방에서 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가계기업 간의 실질 경제 활동 중에서 서비스 업종 부분이 균열이 안 나 있는 상황이고 그 서비스 업종 부분이 균열이 안 나 있는 게 그나마 경제를 버티고 있는 힘이다. 그것도 균열이 가서 이제 퍽 깨지면서 아래로 확 쏟아질 시간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세질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